이번 주 주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제2심 선고를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제 채널에서는 이재명 대표 관련해서 다룬 영상은 없더라고요. 지금까지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인사이트 드릴 것이 없었던 것도 이유기도 하는데, 이번에 선고가 나와서 그 선고에 대해서는 한번 인사이트를 드려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항소심 선고길 결과 재판부는 전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 판결 한번 알아보고, 사실하고 의견, 그리고 인식이 어떻게 되는가, 사실과 의견의 구분, 그리고 행위와 인식을 어떻게 구분하나, 그리고 요즘에 밈으로 돌아다니는 사진은 과연 조작된 것인가, 그리고 국토부 협박 발언에 관해서 어떻게 볼 것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항소심 선고 결과는 무죄였습니다. 이미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은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었기에 과연 항소심에서 어떤 판단이 나올지 국민적으로 많은 관심이 쏠렸었죠. 먼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 한번 알아보고 갑니다. 조문은 이렇게 돼 있어요. 공직선거법 250조 허위사실 공표죄. 당선되거나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여러 언론 매체를 통해서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 좀비속이나 형제자매의 그죠? 출생지, 가족관계, 신분, 직업, 경력 등 재산, 행위에 대해서 소속 단체나 그리고 특정인 또는 특정 단체로부터의 지지 여부에 등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셔서 알겠지만 일정한 범위의 허위 사실을 공표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 허위 사실이 어떤 것이어야 처벌이 되냐면 후보자 자신의 행위나 후보자의 배우자, 직계 좀비속, 형제자매의 행위에 대해서 공표해야 처벌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속 이제 행위냐 인식이냐 다투는 이유가 후보자의 행위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가 되냐 안 되냐를 다투기 위한 것입니다. 조문을 봤으니까 쟁점을 한번 살펴보면 이 사건의 쟁점은 두 가지입니다. 1쟁점은 고 김문기 씨를 몰랐다 라는 취지로 한 여러 발언들, 골프 발언 포함해서요. 이게 한 쟁점이 있고 나머지 쟁점은 백현동 관련해서 협박이 있었냐, 협박이 있었다 하는 발언들. 이 발언들이 과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하는가 하는 사건입니다. 검사 입장에서는 뭐 특정인을 안다, 모른다 하는 진술 자체가 특정인에 대한 인식을 말하는 게 아니고 특정인과의 교유 행위, 사회적으로 사귀는 행위 그런 자체를 말한다고 주장하면서 기소를 한 건데요. 먼저 1심 판단 한번 리마인드 해보겠습니다. 5개 발언 중에 첫 번째 한번 보면 성남시장 재직 시 김문기 존재 몰랐다. 이건 무죄. 김문기와의 경기도지사가 된 뒤에 공직선거법 기소된 이후에 알았다. 이 부분도 무죄로 판단하면서 국민의힘이 제가 골프 친 것처럼 사진 공개했는데 단체 사진 중 일부 떼어낸 것이 조작됐다. 이 발언에 대해서는 1심에서는 유죄로 선고했습니다. 원문을 한번 봅시다. 이 2심 판결문이 지금 2심 판결문 자체는 한 100몇 페이지 되는데 2심 판결문의 핵심적인 이제 2심 판단만 가지고 한 56페이지가 돼요. 이렇게 원문들이 많이 이제 적시가 돼 있습니다. 판결문에 포함이 돼 있어요. 그래서 관심 있는 분은 제가 블로그에 올려놓고 이 영상에도 이제 이 영상의 설명란에도 링크를 걸어놨으니까 원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그 링크 한번 다운받아서 한번 보세요. 질문자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와 관련해서 일단 최근에 이 사건에 대해서는 A 후보, 이재명 대표를 말하겠죠. A 후보께서는 모른다는 말씀하셨고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그분께서 극단적으로 선택할 만큼의 책임이 있었을까?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제 최종 결정관자는 지금 후보님이셨고 그분께서 이제 한 거에 대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신 것에 대한 책임이 과연 어디까지인가에 대해서 일단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하면서 질문을 해요. 이 질문자가 두 가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다. 만약에 모른다는 것이 사실이라고 하면은 그분의 이제 책임은 어느 정도까지 이제 후보께서 가져가실 수 있을 것인가가 하나고 아니면은 두 번째는 만약에 모른다고 했던 게 이제 임기응변이나 거짓말이라고 했을 경우에 이런 의혹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설득하실 수 있을지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라는 답변에 대해서 나온 건데 이 답변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 사람을 내가 모른다 안다 이 문제는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제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이분이 제가 재판 받으면서 이 사건의 가장 핵심 실무자가 누구냐고 물어봤어. 이분이라 해서 제가 이분하고 통화를 많이 했다고 제가 얘기했죠. 핵심 실무자다. 이분하고 내가 통화를 많이 했다. 그런데 시장할 때는 이 사람의 존재를 몰랐다. 시장할 때는 이 사람 존재를 몰랐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디 여행을 가는데 같이 가더라.
출장을 가는데 하위직 실무자인데 같이 갔으면 그 사람이 얼굴이야 제가 봤겠지만 이 사람이 이제 어떻게 합니까? 표창장을 수백 명을 주는데 그 사람을 제가 왜 특정하게 기억을 못하냐고 하면 그게 적당한 지적일까요? 요거는 이제 일리 있는 말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하루에도 수십 명 만나고 표창장도 수백 명 주는데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 아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온 말이 문제예요. 제가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4명 사진을 찍어가지고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던데,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전체 우리 일행 단체 사진 중에 일부를 떼내 가지고 이렇게 보여줬더군요. 조작한 거죠. 여기까지가 문제된 발언입니다. 요 발언 이후에도 보면, 그런데 제가 그 안에도 지금도 보니까 절반은 제가 누군지 기억을 못 하겠더라고요. 갔는데 그거는 일반적으로 그럴 수 있지만, 제가 예를 들면 그분에 대해서 내용 가장 잘 아는 핵심 실무자였고 제가 수차례 통화했던 사람이다. 근데 그 사람을 시장 당시에는 제가 기억하지 못했다고 얘기한 건데 그걸 왜 의심하시죠? 제가 왜 그걸 숨긴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라고 대답하는 가운데 이게 나온 겁니다. 정확한 그런 발언은 이렇게 되는 거죠. 제가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4명 사진 찍어가지고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던데, 제가 확인해보니까 전체 우리 일행 단체 사진 중에 일부를 떼내가지고 이렇게 보여줬더군요. 조작한 거죠. 검사 측은 이게 골프를 쳤음에도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고, 피고인 측은 이거는 골프에 대한 발언이 아니고 고 김문기 씨를 모른다고 얘기한 거다. 그냥 사진 조작됐다고 이야기한 거다. 그 당시 이제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이 사진을 제시하면서 이재명 대표가 출장 가서 골프 친 것 같다 하고 주장하던 시기였고, 그 시점에서 나온 질문과 답변이라서 국민들이 보기에는 그 의혹에 대한 답변이라고 볼 수도 있었던 시점이죠. 그런데 사실 이 골프 발언은 그 발언 자체가 명확하지 않은 발언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질문 자체가 골프에 대한 질문은 아니었어요. 질문 골프에 대한 질문이 아니고 김문기 씨를 모른다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사실이라면 책임 어느 정도까지 져야 되고, 이게 거짓이라 그러면 사람들 어떻게 설명할 거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질문자가 이렇게 질문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질문에 대한 답변이라는 취지를 보면 이거는 김문지 씨를 몰랐다는 게 사실이고, 몰랐다고 얘기한 게 사실이고, 나 진짜 몰랐다, 왜 모를 수밖에 없었냐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취지는 거기에 대한 대답이 맞는데 이게 갑툭튀 나온 거죠. 골프 친 것처럼 사진을 조작했다라는 인상을 받기에 충분한 이 말을 갑툭튀 한 거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1심은 이 발언이 뭐라고 하냐면, 국민의힘이 김문기와 골프 친 것처럼 사진 공개했는데 조작됐다라는 발언을 유죄라고 봅니다. 검사가 얘기한 것처럼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것이라고 판단해서 유죄 판단했지만 2심은 무죄로 판단했어요. 그 이유는 일단 질문자의 질문은 골프 관련 내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아까 저희가 질문자의 질문 살펴봤지만 이거는 골프 의혹이 사실이냐 아니냐에 대한 질문이 아니에요. 답변자의 답변에는 골프 관련 내용이 있지만 전체 취지는 왜 고 김문기를 내가 모를 수밖에 없느냐에 대해서 변명하는 그런 답변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답에서 이재명 대표의 발언은 전체적으로 보면 이거는 고 김문기 씨를 몰랐다 혹은 왜 몰랐다고 왜 몰랐는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의 진술일 뿐이지 골프에 대한 발언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김문기 씨를 몰랐다, 왜 몰랐냐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갑자기 마치 골프를 친 것처럼 이라는 문장이 등장해버리는, 갑툭튀 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물어보지도 않은 주제에 대해서 나온 거죠. 이 대표가 사진이 조작됐다고 얘기하고 싶었던 것 같기는 한데 마치 골프를 친 것처럼 이란 말은 안 해도 됐던 말이잖아요. 사람이 말을 하다 보면 이제 주제에서 벗어난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한 주제에 대해서 말하다가 다른 주제, 다른 생각이 떠오르면 거기에 대해서 얘기가 나와버리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 발언이 김문기 씨를 왜 몰랐냐에 대해서 막 이제 말을 하고 있다가 이 대표가 며칠 전에 국힘의원이 올린 사진이 머릿속에 번뜩 생각이 나가지고 그 사진 조작에 대해서 이제 반박하려다가 또 국민의힘 국힘의원이 이제 제기하는 의혹 자체가 골프에 대한 거라서 그 골프에 대한 얘기가 나와버린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이걸 들은 유권자의 인식입니다. 유권자들은 김문기 씨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골프 얘기가 나와가지고 그럼 그렇지, 역시 사진 조작으로 이재명 대표가 골프 안 쳤는데 골프 쳤다고 프레임 씌우는 거구나 이렇게 인식할 가능성이 농후한 발언이긴 합니다. 그래서 한 대답에
두 가지 얘기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유권자 입장에서 이거를 인식을 하면 이 대표 발언이 김문기 씨를 몰랐다. 그때는 몰랐다. 왜 모를 수밖에 없느냐 하는 발언하고 국힘이 사진 조작으로 골프 쳤다고 프레임 씌우는데 그거 허위다. 라는 두 가지 인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발언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건 2심 재판부에서도 이 두 가지 가능성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는데 그런데 왜 무죄를 줬을까요? 2심 재판부의 생각은 이겁니다. 2심 재판부의 생각은 김문기 씨를 몰랐다라고 해석이 될 수도 있고 골프 안 쳤다. 허위 사진 조작으로 이거 허위 프레임 씌우는 거다라는 허위 사실. 그러니까 피고인의 항변처럼 해석될 수도 있고 김문기 씨를 몰랐다는 피고인의 항변처럼 해석될 수도 있고 공소자가 제기된 검사의 주장처럼 해석될 가능성도 있다. 두 가지 모두 가능성이 있다. 두 가지 모든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는 형사법의 대원칙인 인두비오 프로레오. 그러니까 의심스러울 때에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요런 일단 피고인한테 이익이 되게 판단하여야 한다는 원칙 하에서 이재명 대표의 발언이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골프 발언이니까 1심과는 다르게 피고인한테 유리하게 판단하겠다. 이렇게 판단해서 무죄로 나온 겁니다.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2심 판단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 대표의 이 부분 발언이 김문기 씨를 몰랐다. 그리고 왜 몰랐냐 하는 주제가 대주제인 건 알겠는데 그 과정에서 이와 관련된 다른 주제에 대해서 얘기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어서 이 발언이 독자적인 가치가 없다거나 지나가는 발언이라고 보기엔 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일단 이 사진 조작에 대한 발언이 없었더라도 김문기 씨를 왜 몰랐냐 하는 거에 대해서 이 대표 발언에서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 사진이 제시되면서 제기된 의혹이 김문기 씨를 알았고 그때 골프도 쳤다라는 의혹이었는데 실제 이 대표 발언은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이렇게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 대표 발언이 마치 제가 김문기 씨와 친한 것처럼 사진 조작을 했다라든가 마치 제가 김문기 씨를 모를 수 없다는 것처럼 사진 조작을 했다든가 마치 제가 김문기 씨를 알았다는 것처럼 사진 조작을 했다라는 게 아니잖아요.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이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적어도 제 생각에는 이 발언으로 일반 국민들이 인식하기에는 김문기를 몰랐다고 강변하는 대주제 플러스 사진 조작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주제가 같이 있는 것이고 이 두 가지 발언을 유권자 입장에서는 적어도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주제에 대한 이 대표의 사실 표현이 인식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이 뭔 말이면 인두비오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의심스러울 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건 요 오어가 아니고 제 생각에 이게 엔드라는 거예요. 엔드. 골프 발언은 피고인의 주장처럼도 해석됨과 동시에 검사 주장처럼 해석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가장 큰 대주제가 김문기 씨를 몰랐다. 대주제가 김문기 씨를 몰랐다라는 주제로 얘기하는데 그 사이에 자기 번뜩 생각내서 나온 주제가 골프 나 안 쳤다. 사진이 조작된 거고 나는 골프를 안 쳤다. 라는 발언까지 같이 한 겁니다. 두 가지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 입장에서는 두 가지 주제에 대해서 전부 인식했던 거지. 그 골프 발언이 두 가지 중에 하나로 해석돼야 된다는 1심 재판부의 입장에는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인두비오 상태가 아니고 김문기 그 골프 발언 자체가 김문기 씨를 내가 몰랐다라는 주제 하나랑 내 골프 친 적이 없다라는 주제 두 가지를 모두 말하는 문장이다. 그렇기 때문에 엔드를 개념으로 해석해야 되지 이게 인두비오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 주장은. 그래서 인두비오가 아니기 때문에 프로레오 할 일이 없죠. 유죄 줘야 되죠. 허위 사실을 말했죠. 그럼 조작이냐? 이번 2심 판결문에 대해서 조작이냐 아니냐 가지고 말들이 많으시죠. 밈도 나오고 패러디도 나오고 이러는데 근데 이게 판결에서 중요한 부분은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중요한 부분은 아닌데 일단 네이버 사전 찾아보면 이래요. 국민 대다수가 알고 있는 조작의 의미는 1. 어떤 일을 사실인 듯이 꾸며서 만든다. 2. 진짜를 본떠서 가짜를 만든다. 또는 그렇게 만든 물건. 3. 지어서 만듦.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사실인 것처럼 보이는 가짜를 만들어내는 것을 조작이라고 정의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번 사건의 사진은 가짜를 만들었다고 보기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일단 원본 사진이고 편집된 사진이 이건데 일단 아래 위 두 사진을 보면 위 사진의 일부분만을 골라서 확대해서 이름을 달아놓은 사진이 이 사진이잖아요. 일단 원본이 편집된 건 맞아요. 얼굴이 잘렸으니까 요렇게 요렇게 하고 요렇게 여기 하고 여기 이분 어깨는 안 보이니까 요렇게 네, 이렇게 잘라서 확대한 거죠. 네, 그죠? 이렇게 잘라서 확대한 게 요 밑에 사진이다.
편집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원본 사진이 편집된 건 맞는데 이 편집이라는 행위가 조작이라고까지 가기 위해서는 다른 요소가 필요합니다. 무슨 요소냐고요? 바로 편집 의도입니다. 이 편집 의도가 만약에 이 편집된 사진을 보여줌으로써 이게 원본인데 이 편집된 이 사진을 보여줌으로써 야, 이 모임은 4명만 간 거야 라고 주장하거나 말하기 위함이었다 하면 이건 조작이 맞죠. 편집해서 원본이 주는 시각 정보랑 다른 시각적 정보를 주어서 자신의 주장, 그러니까 원본이 주는 사실과 시각적 정보가 맞지 않는 자신의 주장을 합리화하기 위한 것이라면 이 편집 의도에 따라서 조작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편집한 의도가 이 모임엔 4명뿐이야 라고 말할 의도가 아니고 이 부분이 좀 잘 안 보이잖아. 모자도 잘 안 보이잖아. 누가 누군지 잘 안 보이잖아. 그러니까 좀 확대할게. 확대해서 보여줄게. 이런 의도였다면 원본이 주는 사실, 그리고 원본이 주는 시각적 정보, 거기에 따른 사실관계라는 맞지 않는 주장을 하기 위함이 아니잖아요. 그럼 이건 조작이 아니고 편집 혹은 확대된 거에 불과하죠. 이 대표는 이 사진이 조작이라고 얘기하면서 이런 이미지 띄웁니다. 되게 유명한 이미지잖아요, 이거. 카메라가 비추는 부분에서 말하고자 하는 부분은 왼쪽 사람이 오른쪽 사람을 해친다, 이건데 그 원본에서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시각적 정보는 오히려 우측 사람이 좌측 사람을 해친다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진들은 원본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시각적 정보와는 맞지 않는 다른 주장을 하기 위해서 일부분만을 편집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편집은 조작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아까 그 사진은 편집 의도가 그게 아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번 재판부가 사진이 조작됐다고 말하는 것은 조금 일반적인 의미와는 맞지 않다. 다만 재판부 판결문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판부 판결문 한번 읽어볼게요. 이 사건 사진은 원본은 아니다. 원본이 아니다. 원본은 피고인을 포함한 위 4명을 비롯하여 해외 출장 함께 간 10명이 앉거나 서서 찍은 단체 사진이다. 즉, 이 사건 사진은 국민의힘 소속 모 국회의원에 의해서 피고인이 B와 골프를 쳤다는 증거 또는 자료로서 제시된 것인데 그 원본은 해외 어느 곳에서 10명이 한꺼번에 포즈를 잡고 찍은 것이므로 골프를 쳤다는 의혹을 뒷받침할 자료가 되지 못하고 이 사건 사진은 원본 중 일부 피고인의 모자가 부각되고 피고인과 B를 포함한 소수만이 한 프레임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일부를 떼어내어 보여준 것이라는 의미에서 조작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래, 즉 재판부가 쓴 조작의 의미는 피고인의 모자가 부각되고 피고인과 B를 포함한 소수만이 한 프레임에 들어갈 수 있도록 떼내서 보여준 것이라는 의미에서 조작된 거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일반적인 조작의 의미가 아니라 진짜 가짜 조작이 아니라 그냥 편집된 의미에서 조작이야 라는 판단인데 솔직히 일반적인 국민들의 언어 생활에서의 조작은 아닌 것이 확실하죠. 다만 사진이 조작된 건지 아닌지 이번 사건하고 별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의 대상은 후보자의 행위지 후보자의 행위에 대한 허위사실이어야 하기 때문에 이 사진을 조작한 행위가 이 대표의 행위가 아닌 이상 크게 의미는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국민들이 조작이라고 쓰는 이제 일반 언어 습관하고는 조금 별리가 되어 있죠. 할 말은 많지만 하진 않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머지 발언들은 보면 성남시장 시절 김문기를 몰랐다 라던가 도지사가 된 뒤 김문기를 알게 됐다. 요 발언은 1, 2심 공히 무죄로 한 겁니다. 요거는 사실 행위에 대한 허위사실이란 사실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안다 모른다 이건 인식이잖아요. 이걸 접하는 어떤 유권자가 보더라도 그냥 안다 모른다 진술한 거에 불과해요. 그래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는 후보자의 행위에 대한 사실을 공표했을 때 적용되는 것이지 의견이나 인식을 공표한 것에는 적용되지 않죠. 그래서 무죄가 제 의견에도 맞고 1, 2심도 똑같이 판결한 겁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골프 발언에 대해서는 1심은 유죄, 2심은 무죄라고 판단했고 제 생각은 유죄인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음으로는 문제의 백현동 발언입니다. 1심은 백현동 부지는 국토부의 법률상 요청으로 어쩔 수 없이 용도 변경을 했다라는 부분에서 유죄. 국토부로부터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받았다. 이것도 유죄라고 판단하는데 2심은 이걸 전부 다 무죄로 뒤집죠. 그죠? 왜 그럴까요? 일단 요 백현동 부지는 국토부의 법률상 요청으로 어쩔 수 없이 용도 변경했다. 이게 사실
어쩔 수 없이 용도 변경했다. 이게 사실은 이 대표 내심의 의사에 관한 부분이잖아요. 이게 요 용도 변경을 자의로 했는지 아니면 국토부의 협박 또는 압박 때문에 했는지에 대해서는 이게 사실 판단이 가능한 영역이 아니에요. 이재명 대표가 머릿속에 자식의 의사가 이게 생각해보니까 그냥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해서 자의로 했는지 아니면 국토부가 이렇게 귀찮게 구니까 압박하고 협박하니까 해야 되겠다라고 했는지 아니면 두 개 다 있는지 검토를 해보니까 이것도 맞고 압박도 오는 김에 그냥 이런 아이디어로 하자라고 했는지 뭐 어떻게 알아요 이거를. 증거로 판단이 안 돼 이거는. 그래서 이건 내심의 의사 부분이라서 의견 표명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의견 표명에 해당할 수 있고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나는 상대적 주관적 표현이기 때문에 2심에서 무죄를 내린 게 맞습니다. 근데 국토부로부터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받았다라는 진술에 대해서도 2심에서는 국토부 행위에 대한 발언이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한 발언이 아니고 압박을 협박으로 과장한 것에 불과하여 허위가 아니다라고 판단합니다. 이게 왜 그런 걸까요? 협박 부분 2심은 이거를 뭐 보조 발언 이렇게 봤는데 이거는 사실에 해당해요. 이재명 대표 그때 당시 발언을 보죠. 그때 당시에 이제 국정감사,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백현동 개발 사업 특혜 줬다고 생각하냐? 하니까 이렇게 답변을 하시면서 그 다음 어떻게 얘기했냐면 근데 국토부가 저희한테 다시 압박이 왔는데 압박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압박이 왔는데 그거 국토의 이용 공공기관 이전 법률에 보면 43조 6항 있다. 국토부 장관이 도시관리계획 이거 변경 요구하면은 지방자치단체장은 반영해야 된다. 의무조항으로 만들어놨습니다. 이거를 가지고 만약에 안 해주면 직무유기 뭐 이런 걸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 제가 그때 낸 아이디어가 뭐냐면 반영은 해주는데 다 해주란 말은 없으니까 조금만 반영해 주겠다 라고 한 겁니다. 라고 해서 분명히 여기 보시면 국토부가 이거를 가지고 만약에 안 들어주면 만약에 안 해주면 직무유기 이런 걸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 라고 발언을 하고 있잖아요. 이 진술을 가만히 살펴보면 상대방 그러니까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는 발언을 넘어서서 이 발언 협박의 내용이 그 협박을 한 발언의 내용이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습니다. 이거 안 해주면 직무유기 이런 걸로 문제 삼겠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팩트입니다. 그러니까 국토부 측에서 안 해주면 직무유기나 이런 걸로 문제 삼겠다고 말하는 부분은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타인의 행위, 언동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진술이 존재하는 부분입니다. 더욱이 이재명 대표는 변호사입니다. 변호사 및 법률가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용어 하나하나에 민감한 사람들입니다. 변호사라면 형법상 범죄인 협박에 대해서는 요건이 자다가도 튀어나와요. 협박이라는 건 해악의 고지라는 건데 웬만한 언동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변호사 시험을 치거나 이제 법률가가 되거나 이렇게 이게 법대에 다니시는 학생들도 웬만한 언동에 대해서는 이게 협박인가 아닌가 즉석에서 판단되는 사안이 7, 80%입니다. 애매한 사안이 1, 20%밖에 안 돼요. 이 협박에서는. 그래서 바로 윗줄에 압박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고 다시 압박이라는 단어가 나온 게 아니고 협박이라는 단어가 전직 변호사인 사람한테 나왔어요. 그래서 상대방의 협박 행위가 구체적이고도 이렇게 확정적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팩트의 영역이에요. 사실 영역 맞아요. 그래서 2심 증인 신문 계속하면서 그런 협박이 없었다고 다 증거가 나왔잖아요. 허위사실 맞아요. 허위사실 맞아요. 한데 왜 무죄입니까? 왜냐하면 아까도 말했지만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사실에 해당할 수 있는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에 허위사실에 해당할 수 있을까요? 방송 제일 첫머리에서 제가 허위사실 공표죄 조문 보여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돌아가 봅시다. 허위사실 공표죄에서 허위 여기 사실이라는 건 뭐냐면 후보자 여기 괄호치고의 행위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입니다. 후보자의 행위에 대한 허위사실이어야 돼요. 근데 국토부의 협박은 누가 한 거예요? 국토부의 협박은 후보자였던 이재명 대표가 한 게 아닙니다. 이재명 대표가 들었으면 들은 거지. 그래서 이 대표의 행위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후보자의 행위에 대한 허위사실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사실은 존재하는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에 있어서의 허위사실은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죄가 나온 거고 무죄가 맞습니다. 2심 판단에 대해서 보면 이거 보조 발언이다. 저는 인정할 수 없고 국토부 행위에 대한 발언이지 피고인 행위에 대한 발언이 아니다. 그리고 압박을 협박으로 과장했더라도 허위는 아니다.
저는 허위라고 봅니다. 압박을 협박으로 전직 변호사가 이거를 압박을 협박으로 그냥 단순 과장한다고? 저는 아니라고 보고, 요 판단은 맞지만 요 판단 하나로도 무죄를 줄 수 있다. 왜냐하면 후보자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 의견에 따르면 1쟁점 중에 골프 발언만 유죄가 되고 2쟁점 다 무죄가 되는 게 맞다고 저는 보는데, 그럼 검찰이 기소한 5개 발언 중에서 4개는 모두 무죄가 되는 거죠. 1개만 유죄가 되는데, 그렇다면 1심에 판단한 징역형은 타당한가? 저는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되고 벌금형이 적절하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당선이 무효가 되고 선거에 못 나올 만큼 벌금형, 징역형을 받는 것은 곤란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제가 뭐 홍준표 시장을 지지하거나 다른 뭐 어떤 특정 정치인을 지지하는 건 아닌데 그냥 맞는 말을 하는 거는 저는 동의는 합니다. 그래서 요번에 홍준표 시장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재명 무죄에 정치인 진퇴는 판사가 아닌 국민이 선고로 결정해야 된다. 요 말 자체에 동의를 합니다. 네. 그래서 정치인의 진퇴는 국민이 선고로 결정한 사안이지 판사가 결정한 사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2심에서 제 의견과 같이 유죄가 일부 발언에 골프 발언에 대해서 유죄가 나왔다 하더라도 벌금 한 80만 원, 90만 원 받고 끝났을 사안이고, 이거는 선거에서 국민들이 선택할 사안이다, 결정할 사안이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